관심 있어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까 SNS더라고요. 소통의 한 도구일 뿐이에요. 진정성 있는 글을 써야 된다. 학생들이 소셜 인력질을 실시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NS 강사 정보근입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SNS, 스마트폰 어렵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이제 워킹맘이 되고자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까 SNS더라고요. 우리가 스마트폰 굉장히 손에 쥐고 안 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인들과 소통하는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SNS를 처음 이제 혼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시작된 게 이제 저의 직업으로 이제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SNS 소통의 달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주시는데 정답은 없고요. 정답은 없고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들이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정보화 마을에 갔을 때 한번 제가 강릉시에 있는 정보화 마을을 다 다니면서 SNS가 뭐예요? 스마트폰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교육을 다닐 때가 있었는데 저는 SNS라는 걸 그분들한테 처음 이렇게 가장 쉽게 뭐라고 설명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이제 겨울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다 먹고 할 일 없으시면 어디로 모이세요? 이랬더니까 마을회관으로 모이신대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가시면 뭐 하세요? 그러니까 고스톱도 치고 수다도 떨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러지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SNS는 마을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에서 수다 떠는 거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니까 쉽구나 하시더라고요. SNS는 어떤 소통의 한 도구일 뿐이에요.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어려운 말 막 말고 그냥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PC를 사용하거나 태블릿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 요즘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내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그 사람들한테 댓글 달아주고 그리고 나도 한번 올려보고 이러는 것들. 네, 그래서 저는 SNS는 절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을 익숙치가 않아서 쉽게 접근을 못했을 뿐이지 원리만 아시면 굉장히 쉽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강의를 할 때도 항상 규칙을 정해놓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 우리가 딱 열어보면 굉장히 많은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40대 이후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 오늘은 제사를 보려고, 오늘은 제삿날이에요. 그래서 장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 어디에 가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마트요, 홈플러스요, 시장요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시면 되냐? 무조건 플레이스토어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한번 사놓은 거는요, 여기 안에 장바구니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 터치만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까 이제 한 분이 아드님 따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야 이러면서 막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가고 나면은 어디였더라 그 수십 개 중에 하나를 막 찾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장 보러 가야지 플레이스토어에 이러면서 이제 가신다고. 정말 원리를 아니까 이제 어렵지 않구나 하시면서 너무 그래서 이제 손주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받아보시고 이래서 너무 좋으시다고 그러면서 감사의 카톡도 막 보내주시고 그러세요.
본인은 성공을 했으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아, 네. 퍼스널 브랜딩을 제일 처음 할 때 제가 한 2년 전에 블로그를 이제 처음 개설을 해서 제가 교육을 막 다니면서 제가 여기저기 강의 갔다 온 것들 이제 포스팅해서 올리고 SNS에 대한 저의 생각들 이제 포스팅해서 올리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 섭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춘천이라든지 태백, 정선, 고한 막 이런 쪽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다녔었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이제 블로그를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제 강의 섭외까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성공하기 위한 그 규칙들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근데 저는 그거를 일일이 실천은 다 하지 못했지만, 저는 한 30% 정도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방법은 알면서 30%, 실천을 30% 정도밖에 안 했는데, 저는 30% 한 것 치고 굉장히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해서, 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올해는 더 열심히 블로그 작업을 해서 몸값을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죠. SNS 덕분에 성공한 사례인데 네. 개인적으로 그걸 충분히 네. 느끼고 즐기고 있으니까 뭐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굉장한 뭐 토익, 토플 몇 점에 이런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온라인상에 제 브랜딩을 되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브랜딩이라는 게 뻥튀기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포장 기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곶감 하나가 있다. 곶감 하나를 까만 봉지에 담았을 때, 곶감 하나를 백화점 박스에 담아서 리본을 묶었을 때, 까만 봉지에서 담아서 팔 때는 우리가 1,000원에 팔 수 있는데 백화점 박스에 담았을 때 10,000원에 팔 수 있어요. 사실 이 곶감이라는 거는 그 물건 하나인데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진 거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 소셜이 중요해지면서 그 브랜딩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주목받는 게 어떻게 잘 쌓아가지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대 포장이 아닌, 네, 아다르고 어다르다. 네,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이러면은 굉장히, 네, 좋은. 그 전에는 제가 제 가치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가치를 모르다가 아 이렇게 브랜딩을 하는구나 포장의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바뀐 듯이 보시더라고요. 네, 바뀐 듯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NS에서 브랜딩 하는 거는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 생기죠. 네, 이렇게 소셜 미디어라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취미가 산행이에요. 자, 블로그. 그럼 블로그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네, 한번 스마트폰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소셜 이력제를 실시를 해요. 대학생들. 개인의 SNS를 면접까지도 그렇죠. 가는 네네. 시대가 돼버렸네요. 그럼요. 예. 올해부터 이제 그 소셜 이력제가 도입돼서요.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이 소셜 이력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 채널에 대한 이제 분석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이 들어가는 게 이제 서류 전형이죠. 서류 전형, 면접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일반 고등학생, 대학생들 굉장히 이 사실을 아직은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좋은 기업에 좋은 조건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대학교부터도 굉장히 그런 준비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네.
뭐 욕설로 한번 올려놨거나 네. 이렇게 됐을 때 네.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위기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삭제를 하거나 우리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도 내가 만약에 메인이면은 내가 거기에서 주인이면은 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왔을 때는 그냥 아예 삭제 처리해버리거나 내가 이거 우리 면접관이 봤을 때도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일단 SNS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채널마다 성격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제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인들 위주의 그런 네트워크잖아요.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누가 내 거에 댓글을 달아주면은 거기 아래다가 내가 답글을 달잖아요. 답글을 다는데 한 번은 한 친구가 너 왜 자꾸 내 댓글에만 답글을 안 달어?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댓글이 쫙 많이 달리니까 다 단다고 달았는데 중간에 빠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두세 번 되니까. 그리고 SNS는 결국 뭐 자랑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기는 한데 너무 과한 자기의 자랑은 적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맘들이나 똑같은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맘들이나 이런 사이에서 SNS 때문에 굉장히 부부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데요. 결혼기념일이래요. 신랑이 꽃다발에 이런 이벤트를 해줬다고 친구가 올렸어요. 다른 친구가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훨씬 못하고 나보다 훨씬 못생긴 게 저렇게 복을 받고 살다니 이러면서 네. 근데 걔의 그런 자랑이 계속 되니까 카스에서 끊는 거예요. 친구 끊기. 네. 그래서 어색해지고. 근데 끊긴 사람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내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SNS에다가 나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잘 올려놨는데, 나는 사실 사람들에게 그게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올렸던 건데, 그게 내 아이디어가 도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선수를 쳐서 괜찮네 하면서 자기가 먼저 제품 개발에 들어간 거죠.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계정은 내가 쓰는 내 거지만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남이 봐도 괜찮고 남에게 다 오픈해도 괜찮고 이런 정보들만 필터링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올바르게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원칙들? 네, 원칙들. 일단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블로그를 할 때 사람들이 상위 노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사실 저희가 끝에 이렇게 분석을 쫙 다 해보고 블로그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딱 내린 결론은 진정성 있는 글을 써야 된다. 정말 온라인에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를 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얘기하면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편리한 거야, 불편한 거야.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듯이 블로그에도 분명 그런 자기의 진정성이 들어가야지만 사람들이 공감하고 호응해 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뭐 페이스북 하는 인구가 얼만큼 늘었고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으로 장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페이스북 프로필 라인에 막 이제 자기가 하는 상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홍보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홍보에 너무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서 정말 그런 글들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에는 정말 너무나도 지극한 일상 그리고 우리가 뭐 실시간 이슈라든지 이제 개인적인 정감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고 내가 하는 업에 팬을 만들고 싶다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을 하셔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는 방법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아, 네. 원래는 비밀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100명 중에 80명 이상은 인터넷을 딱 쳤을 때 네이버 같으면 잘 되는구나. 네. 거의 다 40대 이상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상공인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헬스장을 하고 있다. 강릉 운동하기 좋은 곳 이런 식으로 쳤을 때 내가 블로그에 딱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블로그에다가 그 내용을 진정성 있게 잘 담아서 글을 쓰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요즘 막 흔히 얘기하는 콘텐츠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소셜 마케팅, 소셜 미디어라는 건 앞으로 내가 어떠한 분야를 오프라인에서 그냥 가게를 차려놓고 잘 되겠지 하시면은 다 망해요. 망하고 온라인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이제 브랜딩을 해 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승패는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브랜딩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에서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 하려면 돈 되게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에 가입만 해도 네이버에서 블로그 다 공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주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블로그를 잘 꾸며가지고 우리 가게를 인터넷에 딱 쳤으면 이렇게 사이트로 떴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도 사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다 서비스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제 정보가 이제는 굉장히 돈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업주만 열심히 이렇게 조금 방법을 알아서 하신다면은 저는 확실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강원도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스마트폰이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우셨다면 제가 재능 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쉐어비즈라는 이제 네이버에 쉐어비즈 쳐보시면은 옥천동에 사무실에서 가장 쉽고 가장 빨리 원리를 파악해서 내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해서 강원도민이 스마트폰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날까지 제가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요. 문자나 아니면 네이버에 쉐어비즈 치셔가지고 사이트에 와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냥 온라인에서 수다 떠는 거. 수다 떠는 거. 자, 내가 보여지는 것들을 어떤 포장지에 싸냐. 나는 까만 봉지에 들어갈 것이냐, 백화점 포장 박스에 들어갈 것이냐. 시대가 바뀌어서 개인에 대한 브랜딩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강원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대한 충분한 얘기가 됐습니까? 네. 많이 된 것 같고요.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셜 막 이렇게 해도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어렵다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이거를 하나의 즐길거리, 하나의 그냥 하나의 이것도 문화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찾아보셔가지고 지역 사회도 조금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추억이 됐을까요? 좋은 추억이 됐어요. 감사합니다.